그린스펀은 뉴욕대학교 경제학부 시절 월가 투자은행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주식 리서치 부서에서 인턴으로 일한다. 대형마트 체인점의 주별 통계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정리하는 일을 맡는다. 졸업 후 뉴욕시의 비즈니스 및 산업 중심 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드에 입사해 1953년까지 데이터 통계 분석 일을 한다. 각 연대별 산업별 데이터를 통해 경제 운용 메커니즘을 습득한 그린스펀은 그린스펀 모델을 내놓는다. 그린스펀 모델은 거시경제적 관점보다 데이터와 모형을 이용한 기술 분석으로 경제활동의 법칙과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는 마법의 도구이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으로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고 마샬 플랜을 세워 유럽의 재건을 돕는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에치슨 라인을 선언해 미국의 동북아 극동방 위선을 고수한 트루먼은 참전을 결정한다. 월스트리트의 은행가와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전쟁의 동향을 분석하지만 군수산업 관련 정보가 기밀로 처리되어 혼란에 빠진다. 그린스펀은 기밀이 해제된 2차 세계대전의 군수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기의 수량과 구성 비율을 뽑아낸다. 그린스펀 모델을 통해 1952년 미 공군의 경제학을 발표하자 미 국방부는 정확한 통계에 놀라 스파이 의심까지 한다. 향후의 경제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미국 경제계에 이름을 알린 그린스펀은 유명 인사로 떠오른다. 그린스펀은 1955년부터 1987년까지 뉴욕시 경제 컨설팅 회사의 사장을 맡는다. 거시적 사고와 추상적 이론보다 수학적 통계에 심취한 그린스펀은 아틀라스의 작가 에인 랜드의 객관주의 철학 사상에 빠져든다. 이성적 자아 이익과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강조한 객관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긴다. 물론 기저에는 하늘을 떠받치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인류의 발전을 주도한다는 세계관이 깔려있다. 에인 랜드의 내부 그룹인 컬렉티브의 일원으로 활동한 그린스펀은 금권을 도덕적 가치보다 우선시한다. 리처드 닉슨의 지명 캠페인 내정, 정책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그린스펀은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7년 폴 볼커의 후임에 그린스펀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지명한다. 상원의 승인으로 의장에 오른 8월 11일은 글로벌 호황이 시작된 날이다. 에인 랜드의 객관주의에 영향을 받은 앨런 그린스펀의 경제정책은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에 기반하여 시장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여긴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구한 그린스펀은 낮은 금리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기 시작하자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1993년 말 3%였던 정책 금리를 1995년 5월 6%까지 인상하기도 한다. 이때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응한 조치이다.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등 자본 지출을 줄이자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얼어붙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1995년 위기를 맞는다. 1990년대 경제 성장이 IT 붐과 함께 일어나자 그린스펀은 낮은 금리 정책으로 경제적 활기를 유지시키지만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거품이 형성된다. 돈을 늘려 호황을 이어가지만 글로벌 불황 최소화 시점을 놓친다. 게다가 시장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시장의 규제를 반대하여 신용부도 스왑과 같은 금융상품이 생겨난다. 신용부도 스왑은 일종의 보험으로 채무자의 파산 시 채권자가 손해를 막기 위해 제3자에게 보험료를 주고 손실 보장을 약속받는 계약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CDS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자 대규모 부도 사태가 발생한다. 금융위기 이후 그린스펀은 금융시장이 예상한 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객관주의에 대한 신념을 접는다.